네, 외교안보의 종착역은 없다. 매주 월요일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애청자분들한테 인식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노봉남님이 종착 시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친숙해지신 것 같아서 두 분을 기다리는 애청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광고를 먼저 광고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광고하다 욕 많이 먹었는데 그래, 광고해야지. 네, 광고해야 저희가 민생고 해결합니다. 민생고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풍성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싹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까먹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안내하시고 상품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바꿀 때 안 되셨습니까? 아이고, 네, 비교원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했는데 다 캐치됐어요. 일단은 풍성하다. 네. 확실히 이해했어요. 128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인데요. 모두의 창업 광고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하여간 누구나 모두가 모두의 창업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창업입니다. 창업 어렵다고 느껴지셨다고요?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복잡한 서류 준비 대신에 블로그에 글을 쓰듯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되시면 창업 활동 자금과 함께 전문 멘토, 자문단의 지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누가? 국가가, 나라가 함께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인데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있으세요? 광고 내용 되게 좋았어요. 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살려주겠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광고입니다. 네. 근데 저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실패를 권장하잖아요. 이걸 실패 지식화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옛날 국회의원 할 때 정말 지역에 내려가 꿈이 실패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실패 박람회하고. 네. 이런 걸 모아가지고 쭉 집대성하면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서 실패 지식화 그런 걸 통해서 축적되는 네. 이런 구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면에서는 왜 성공했느냐보다 왜 실패했는가가 축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꾸 실패해봐야 거기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 삼아서 재기 기회로 만들어 준다는 네. 거. 그게 너무나 소중한 저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동안은 야 이거 돈 몇 푼 없는데 이거 했다가 쫄딱 망하면 이거 다 어떡하냐 큰일 난다. 그래서 도전 자체를 망설이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국가가 나라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저 광고에서 광고에서 네, 이제 저기 누구지? 그 충주맨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까먹었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저 친구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속보가 나와서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방중이 애초 백악관에서 밝힌 14, 15일보다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13일. 예. 2박 3일이에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하루 더 늘어났다라는 발표를 방금 전에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 외교부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12일과 13일 방한을 해서 서울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사전 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미중 정상회담 빅 이벤트의 주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제가 요 얘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글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트럼프 친트럼프 매체 데일리 콜러에 기고문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왜 웃으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웃기잖아요. 네, 웃기긴 합니다. 그래서 웃었지. 웃겨서 웃었을 뿐인데 예, 왜 그래?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김종대 의원님? 예,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는데 그 중국 간첩이 이제 중국의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 얘기에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드론을 이용한 군사 시설, 부산, 제주 국정원 오산공군 기지를 다 촬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보 주권이 무너졌다. 안보 주권이 약화됐다고 원문에. 근데 그거 지난 그 재판 때 윤석열 재판 때 이게 바로 계엄 사유. 그게 바로 계엄 사유 중에 사유였어요. 하나로 나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훼손, 네. 법치 붕괴, 그 다음에 저기 동맹 신뢰 기반.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한국 내 법치의 붕괴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진 망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이란이 됐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어머나. 네. 우리는 망한 나라가 아닌데 지금 완전히 뭐 망한 나라. 지금 그 불장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조를 돌파했다. 네. 이 나라 이런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뭐 말을 뭘 했나 마나 조금 약간 모호해 보이는 그것이 이제 확연히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그 분명해졌다. 이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윤 어게인이다. 그럼요. 이게 네. 윤석열의 시즌 2로 계속 가고 밀어붙이고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이름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치르는 거다. 네. 네.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웃었는데요. 원래 이 코미디라든가 유머라는 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과의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웃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를 즐겁게 해줬다. 그거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박수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함으로써 네. 윤 어게인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가가지고 그 내란 세력들은 이제 망조드는 길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으로는 감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국가적으로는 너무 불행하다. 우리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그 장동혁 대표가 미워도 다 같이
발전하고 우리 다 같이 선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선진화되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의 제1야당 지지율이 18%예요. 이 정도 되면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든 야 30%는 하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중도 보수 어떻게든 끌어안고 30%는 해야지. 중간은 가야지. 그렇잖아요. 334 443 이런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못하면서 여전히 윤석열을 붙들고 가겠다는 저게 이게 도대체 상식에 이 부합하는 부분은 건지.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윤어게인이라는 난파선 쪽배라도 올라타야 되는 망망대해에서의 어떤 자신의 안전에 불안한 제1야당 대표의 그 존재감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타이타닉 같은 데서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타이타닉 코가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저쪽에 떠다니는 네. 나무 조각 하나라도 붙들어야 나의 최소한의 당장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는 심리. 예. 이게 이제 윤어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에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강한 세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까지 60%가 계엄은 계몽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집돼 있는 요 윤어게인 세력의 쪽배 위에 일단 올라타야지 안 그러면 맥주병이거든. 그러니까. 꼴까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네. 이 저 꼴까닥하는 어떤 그걸 갖다가 면하면서 당장의 안전 추구 네. 심리 네. 이러다 보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정치적 배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혁신을 하고 중도층에 손을 내벌리고 이렇게 크게 품어주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맞습니다. 예. 김정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대웅역 대표가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정말 보수가 아니었잖아요. 다 사이비 보수, 가짜 보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장동혁 대표가 구국의 결단으로 김종대 의원 말대로 네. 그 윤어게인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네. 쪽배에 태워서 그래서 맥주병처럼 가라앉기 작전. 아.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을 구국의 완전히 결단을 한 거다. 물속에 다 빠뜨려버리기 위한 앞으로 대정치 변혁이 일어날 수도 그럴 것 있겠는데요. 같아요. 근데 아니, 이런 이번 경우가 바로 이란의 신정 정권의 행태이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게 미국한테 아무리 두드려 맞고 국가가 망해도 네. 자국 국민을 3만 명 학살하고도 그러니까. 버티는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냐 어떤 그 투쟁의 서사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투쟁의 서사. 모든 것은 나의 순교의 그 숭고한 어떤 길로 가는. 예. 그래가지고 그 소년병들이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천국의 열쇠를 하나씩 지급받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집단으로 지뢰밭으로 달려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게 순교의 서사예요. 장동혁 대표가 순교의 서사를 쓰고 있다. 너무 많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란이. 예, 이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짚으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중에 소위 친쿠팡 미국 의원들을 다수 만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전체 만난 9명 중 4명이 쿠팡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쿠팡 로비 차원에서 갔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국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1야당 대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기업이 노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은 노비가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네. 노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편승해서 네. 어떻게 동아줄이라도 잡아볼까 예.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평소에 로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미국은 원래 로비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고 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사회적 공적 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하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로비에만 몰입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마가 기업을 자처하면서 거의 얘기하는 거 보면 마가의 논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안보 논리를 기업 논리에다가 끌어오는 일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요. 손을 내미는 이러니까 로비가 문제되는 거고 네. 이러면 이 로비가 누굴 향하겠느냐 또 어떻게 되게 미국 내 어떤 정파 정치에 이것이 또 결합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우려돼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지. 로비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하는 거. 예, 우리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쿠팡에 어떤 뭐랄까 천민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 뒤에는 일단은 벗어버린 플랫폼 독점 기업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이게.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 들어오는 걸 보니까 28만 전자, 190만 닉스. 신기록에 코스피가 7,870선을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뭐 그 동아일보 약간 보도를 과열된 것 보니까 같은데. 빚내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조 돌파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빚내서 아니 지금은 너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약간 그 정부에서도 좀 눌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양하는 걸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쏠리고 있고 또 연끌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특정 몇몇 주가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로 부동산 자금을 이쪽으로 유도한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부양을 많이 했어요. 법도 바꾸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좀 쉬어가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진척되다 보면은 조금 더 부작용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수준도 올 수 네.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나 공급망의 위기가 전혀 안 풀렸는데 이 주가 혼자만 오르면은 이거는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같이 가. 같이 가야지, 같이. 너만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가. 예. 예. 하루에 마통이 2,400억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불장의 B2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동아일보가 했어요. 근데 이 점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10시 23분. 아유. 예.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빨리 너무 갑시다.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미중 정상회담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1박 2일에서 2박 3일 늘었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야 됩니까, 김창수 지사님? 협상할 게 많다. 이제 할 얘기가 많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의제가 복잡해졌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원래 예정됐던 의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이란 전쟁이 주요한 의제로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생각은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란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원래 미중 사이에 있었던 의제들 중심으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전에 이란에서 답장이 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전으로 가는 기초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이제 이란이 보낸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 예.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란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이 될 가능성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전쟁 문제가 미중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작용했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되는 거로 일단은 생각합니다. 긍정 부정.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예, 예. 왜냐하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찬찬히 이야기해 그렇죠. 보겠다. 1박 2일로 원래는 한 번만 1박 2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1박 2일로 만나가지고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기는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이 하루를 연장했다는 것은 양 정상이 이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 정상 모두가 이게 길어진 경우를 원치 않습니다. 미중 모두가 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란 답변 방금 읽었는데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라는 보도가 4시간 전부터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협상이 자초 위기에 놓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트럼프가 이제 이걸 이란 전쟁을 3월에 끝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라는 중국 목줄을 딱 진 다음에 4월에 중국 가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란 전쟁이 꼬이면서 4월이 5월로 연기된 거고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중국의 생명줄을 탁 틀어진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구상은 깨졌다. 이거는 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오히려 중국이 더 조금 협상의 레버리지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는 중국을 눌러놓고 좀 관리하려고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당면한 위기를 틀어막고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미국의 약간 조금 더 조급한 위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과 무역위원회를 만들자 그러고 중국은 투자위원회를 만들자 그러고 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세, 무역, 그다음에 투자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금융까지 예. 관장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구가 예견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관리되는 경쟁 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제불능에 막 히토리오까지 막 튀어나오고 뭐가 막 서로 간에 관세 때리고 이러는 어떤 관리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미중 관계에서 이제 관리되는 경쟁 체제로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호 이제 절충과 타협의 모색 예,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이란 문제, 대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이번에 달라질 건데 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 확대를 미국이 촉구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 문제가 이게 네. 이건 대만으로서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올해 2월에 얘기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난 130억 달러 대만 무기 수출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부탁하니까 되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웃깁니다. 이게 지금 많이 트럼프, 시진핑,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 뭐 네. 다 좀 이상해요. 여러 가지로 상식에 맞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킹스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킹스 클럽. 우리가 킹의 클럽. 킹스 클럽은 아는데 킹스 클럽은 또 처음 들어보네. 킹스 예. 클럽은 여기고. 여기고. 예. 킹스 클럽으로 가는 예,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킹스 클럽에 뭐 푸틴도 있고 찰스 왕도 있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 이제 네. 앞으로 모임들 있지 않아요? 저기 킹들의 모임. 요걸 잘 보셔야 된다는 예.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예. 또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AI예요. AI. 예. 지금 저 AI 문제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에 쓰이는 거, 핵 전쟁에 AI가 쓰이는 거, 또 막 해킹, 보안 이런 문제들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긴급한 협의가 예상이 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찜찜해 사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중국이 AI 반도체 첨단 분야에서 미국에 좀 강력한 투자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했는데 그거 좀 완화해 줘라. 이런 요구를 할 거다. 시진핑의 전략은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장벽이 너무 크다. 그것 좀 낮춰줘. 제재가 많다. 이것 좀 없애달라.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네. 이게 시진핑의 기본 전략. 기본 노선. 네. 그다음에 기술 통제하지 마라. 중국의 기술 통제하지 마라. 그렇죠. 요게 시진핑이 얻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도 좀 더 주고. 더 주고. 요게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서 들어가겠다. 반면에 트럼프는 뭐냐면은 저 대두를 니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산다는데 미국 거 사고. 미국 그거는 콩 사란 얘기는 계속 얘기했어요. 콩 사고. 예. 그다음에 저 보잉사 여객기 예, 500대. 사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무역 체제의 적자 해소. 이게 트럼프의 그 제일 큰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한쪽은 무역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적자 해소를 위해서. 시진핑은 투자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역투자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새로운 관리 기구가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바로 관리된 경쟁 체제. 그러니까 서로 그동안 미중 간에 막 계속 누가 세계를 제패하느냐 가지고 세게 붙었는데 무역 전쟁하면서 근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논아 먹자.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미중 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맞습니다. 둘이 이제 완전히 분리독립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또 디커플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엄청 앞장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국 내에서도 디리스킹으로 그러니까 갈라서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걸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 네. 미국 내부 회사의 이른바 이제 반중 세력들, 장동혁과 손잡고 있는 이 반중 세력들, 디커플링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디리스킹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부각시킬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의도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중 사이에서는 무역위원회든 투자위원회든 금융위원회든 이런 미중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어떤 조직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촉진제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은 김정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도를 사주고 왜냐하면 대도는 그냥 뭐 단순하게 콩이 아니라 트럼프의 남부 지지 기반인 농민들에서 트럼프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잉사 항공기 미국이 이제 구매하는 걸로 해서 트럼프는 미중 사이에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선물 같은 것들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또 원하는 거는 이 히토류를 미국이 자체적으로 제3의 망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 공급이라든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또 버는 것 이런 거를 또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김정은이 말하면 대만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 미국의 트럼프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서 미중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이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상 그 전부터 미국이 어떤 남미라든가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넓게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도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일면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종의 모태똥식 그 지구전론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렇죠. 진짜 네, 이번에 오랜만에 지금 듣는다. 시진핑이 지구전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쎄 치고 나오니까 네. 슬쩍 빠졌다가 또 미국이 주춤거리면은 밀고 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구전론을 쓰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다급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걸로 네. 트럼프에게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당연히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행위를 중지를 하고 빨리 종전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란에 압박을 넣으라고 하면은 그 카드를 지구전론을 사용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게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경우에 그걸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게 요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요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는 새로운 것을 중국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게 뭘까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전체 우리가 지도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지도를 봤을 때 그걸 과연 이제 요구를 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카드를 또 트럼프는 쥐고 있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은 우선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마두로 정권과 오랫동안 네. 석유 원유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네. 일종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걸 빚 갚는 걸로 해가지고 원유를 네. 사들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부채로 지금 빚을 받아야 될 게 네. 한 150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가 예, 지금 예,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미국이 지금 때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당연히 중국은 그걸 풀어주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또 예. 그거를 풀어주는 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예. 쓸 건가 말 건가. 이제 어. 트럼프 머리가 계산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되고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야 하고 쌩 까면서 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고도의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의제 거기에 이제 이란 문제가 크게 중요한 변수로 부각됐고 그럼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카드만을 가지고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과연 끄집낼 것인지 안 끄집낼 것인지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로 그게 작용합니다.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은 네. 지난 4월 27일 날 그 중국 상선이 이제 상하이에서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거를 미국의 저 구축함이 차단한 사건이 있죠. 예. 그날 4월 27일 날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는데 네. 미국이 군사적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상선에 대한 규제 또 그 상선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구애되지 말으라고 그 회사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냥 뚫고 나가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때부터 중국의 대규모 상선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중국 상선 정박된 숫자가 340정. 그다음에 그걸 포함해 가지고 이란 쪽의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대기 중인 총 선단이 600척입니다. 와, 한 1,000척. 네. 그런데 저기 에브럼 링컨호 항공모함하고 구축함이 지금 차단 작전을 알아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관심사가 아니고 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갔네. 인도양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태평양 쪽에서 네. 거기서 중국 선단 몰려오는 걸 지금 기겁을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명랑해전 때 네. 외선 130척이 저 새까맣게 몰려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네. 이거 어째야 돼?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뭐 미국이 뭐 이순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중국식 인해 전술이 이게 이란 쪽으로 그러면 600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단할 테면 해봐. 이 대충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으로 논의가 그러니까 되겠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네. 미중 간의 항해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 오히려 이란이 주변부로 밀리고 네. 미중이 주된 그걸로 이 전쟁은 가는 진짜 왜 하는 건지 정말 처음에 그렇게- 핵 협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레짐 체인지 나오다가 호르무즈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그리로 가는 거죠. 간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네. 전쟁의 이면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란이 문제가 아니었네. 배경에는 이제 미중 간의 세계 전략을 가지고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네. 있는데요. 미국, 멕시코, 카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US 멕시코 M, 카나다 C, USMCA인데 이게 이제 6년마다 이걸 검토회의를 해야 되는데 7월달에 검토회의를 합니다. 근데 5월 27일부터 네. 그 예비 회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쟁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멕시코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압력을 트럼프가 계속 넣으니까 얼마 전에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로 매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중국 물품들이 멕시코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는 자유무역 협정이 제일됐으니까 저가로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려 가지고 멕시코가 네. 중국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미국, 멕시코, 카나다 이 자유무역 협정을 예. 좀 5월 27일부터 이제 협정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니까 그걸 앞두고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또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멕시코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멕시코 물품의 80%가 예.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무관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일단은 50% 관세를 때려놓고 자유무역 협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임밤 대통령의 예.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 세임밤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엄청 지지 높아요. 60% 70% 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BTS 와가지고 또 예, 뭐 5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궁 앞에. 그렇죠. 대통령 궁 앞에 온다 BTS 온다 했더니 5시간 만에 5만 명이 모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여러 가지가 막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 세 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무리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중국은 멕시코를 통해서 북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또 5월 27일부터 바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미중이 어떻게 카드로 쓸지 네. 물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을 거지만은 이건 역시 잠재된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아, 복잡합니다. 머리가 얼얼한데요. 예, 뭐 굉장히 유럽, 아시아 다 복잡해요. 지금 막 그 전 세계가 난리다 싶은데 이 와중에 그래도 이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은 미중이 만나면 끝나는 거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예. 지금 이란은 보니까 예. 어떤 본인들이 승전국의 그 마인드로 미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쫓아냈다. 네. 우리는 승전국이다. 승전국이니까 그 권리를 갖겠다는 게 통행 여부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우리 남우호 그 피격에 관해서도 이제 네, 그 그것도 여쭤보고 드러나는 싶었어요. 부분인데 예. 제가 그 굉장히 놀라는데 난 이게 제2의 천안함 사건 같이 좀 미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음. 근데 이 양상을 보니까 그 드론 2대가 1분 간격으로 남모호의 후미를 네, 저 선체의 타격해서 후미. 예. 그래가지고 저기 5m 그 저기 반원형의 그 파공을 만들고 7m를 뚫고 들어가서 맞습니다. 화재를 일으켰는데 예. 굉장히 정교하고 실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 드론은 맞아요? 드론인지 드론인지 함대한 미사일인지. 미사일인지 함대한 미사일 수도 있고. 함대한 미사일. 함에서 고속정에서 고속정에서 쏘는 고속정에서, 저 단거리 네, 미사일이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게 저기 뭐야 그 파공을 보니까 예. 그 이란의 샤헤드 드론 131하고 136 두 개 그 기종의 탄도가 30에서 50km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폭발력을 40kg으로 보면은 네. 이걸 두 방을 같은 데를 얻어맞아가지고 저거에 뚫린 거하고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폭발력이. 자폭 드론의 예. 그 성능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131, 136 드론의 성능을 보니까 최근에 미군하고 그 교전을 하면서 GPS가 끊겨도 자율 비행을 할 수 있게 성능이 개량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저기 광학으로 이렇게 그 저 실물을 보고서 가는데 한국 선박에 대해 가지고 같은 부위에 두 발을 연달아 때렸다면은 이거는 그 저기 공산 오차라는 군사 용어가 있어요. 이 저 미사일의 오차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런 거 두 개가 미사일이 똑같이 와서 딱딱 맞았다고 하기엔 직관적으로 맞지가 않고 드론이 군집 작전을 한 거. 아 드론이 군집 작전한 걸로 군집 보인다. 작전. 그러니까 저기 벌떼 전략이라고 벌떼 전략. 해가지고 어. 여러 대 군집을 운영하는 능력을 혁명 수비대가 보여주는 건데 저 상당히 놀랐어요. 이게 예. 정교하고 오래 준비가 됐고 예. 나름대로 이 드론을 향한 운영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다. 근데 만일에 이게 의심이 갔다면 외교부가 저렇게 빨리 발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네. 이래가지고 그 입장을 전달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일단은 그 굉장히 군사적인 위험 수역에서 이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무게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란의 드론이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니네만 그렇죠. 콕 찍어가지고 단독 행동을 하다가 니네만 얻어맞은 거야.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얻어맞지 않았어. 근데 HMM 노조위원장이 얼마 전 MBC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미국도 맞았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여러 우발적으로 막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선박을 특정 국가의 특정 선박을 겨냥해서 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얘기에 따르면 이 벌떼 전략이 우리를 겨냥한 벌떼 전략인지 아니면 호르무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전의 양상을 얘기한 것이지 네. 이 우리의 남호를 한국 선박으로 정확히 식별했느냐 예.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 막 써 있잖아요 한글이. 아니 그 한글을 읽은 게 아니라 신호를 읽는 건데 신호를. 이게 파나마 선박으로 오인하고 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나마 지금 나오는 선박으로. 건. 그래서 이건데 문제는 그 내막은 이란 자신도 몰라. 네? 완전히 분권화돼 있어요. 지금 내부가 이란 내부가 완전히 네. 분권화돼 가지고 예.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걸 자세히 그 장문의 기사를 냈는데 우선은 그 이란 내 31개 주로 나눠진 모든 군대가 독자적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혁명 수비대의 경우에는 정보, 병참, 그다음에 지휘관 유고시의 작전 체제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때려도 옆 부대에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기 대체로 보면은 저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거는 정규군은 불가능하고 혁명 수비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정부 관료들은 이 작전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건 차관의 증언 우리가 좀 재미있게 제가 들은 게 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저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예. 그때 특사로 최종건 차관이 갔는데 거기 외교부하고 접촉하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진짜? 예. 이렇듯이 예. 거기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게 독립된 존재고. 그러니까 이게 이란 외 대사를 부르긴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몰라. 대사도 모르는 거야. 내용. 한국에 나오는 언론 보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사도? 예. 그 여기서 이제 이란이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이란 관영통신이 네. 이란이 했다고 일단 먼저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 관영통신이 이란이 했다고 시인을 한 거는 네. 보도를 한 거는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호를 공격하는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해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예. 호르무즈 근처에 있는 배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만 겨냥해서 네. 공격한 게 아니고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에 있는 여러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중동에 많은 그 테러 집단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혁명 수비대는 테러 집단은 아닙니다만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테러든 또는 군사적인 행동이든지 간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했다. 먼저 다 자진 신고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주변의 모든 그 국가들에게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거나 해방 프로젝트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에서 이러한 혁명 수비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공격을 한 거고 그래서 알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란의 관영 매체는 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관리를 하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물론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저도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이러한 그 관영 매체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유출을 하건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작전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이란 혁명 수비대와 그 관리 통제에 있는 이란 관영 매체에서 보도를 했다. 일단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란 외교부는 또 이란 한국 대사는 또 이란과 상관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김종대 의원 이야기대로 혁명 수비대하고 외교부가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는 네, 네.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영 매체는 영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한 이란 대사관은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야 우리가 안 했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란에 대한 분노도 생기는 그렇죠. 거고 예. 또 이란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고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의 재산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종의 또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예, 예. 만약에 그 시점에서 이란이 했다고 바로 인정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조사하기 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 외교부는 그렇게 예. 외교적으로 예.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한 언수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만 독자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주장처럼 그냥 그 배는 정박 중이었다라는 게 HMM 노조위원장의 구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런 그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에 뭐 우리 배만 혹시 독자 행동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유 큰일 났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벌써 9분밖에 안 남았어요. 앙규백 장관이 미국에 갔습니다. 예, 미국에 가서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 전쟁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할 텐데요. 왜 갑자기 갔을까요? 전작권 환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뭡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그 참가 파병 얘기까지 뭐 그냥 하여간 쓸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거기에다 정동영 장관 사태도 있고 그걸 또 봉합한다는 정동영 장관 사태. 이런 어떤 그 저기 모양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정부의 현재 분위기라든가 안 장관의 행보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미국에 가서 무슨 뭐 미국이 듣고 싶은 거 하는 말만 해주면서 말이지 이걸 갖다가 저 좋은 게 좋다고 덮고 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조선협력이라든가 네, 조선. 방위산업 마스가 그 제조업이라든가 예. 엄청 부탁을 많이 할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 민원이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탄약이 다 떨어져가. 아 탄약이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지금 저 미국의 그 토마호크 보유 분량의 절반을 이번 이란 전쟁에서 썼는데 이걸 채우는데 4년이 걸려요. 그다음에 저기 저 우크라이나에서 155mm 자주포 이거 또 고갈 그렇습니다. 사태로 가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뭐 보면은 거기에다 조선업까지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 그냥 영끌을 해서 저 항모 전력을 중동으로 보내놨다고 구축함까지 다. 네. 지금 태평양에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동포가 방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위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가지고 지금 다 이란으로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일본에 팔기로 한 토마호크도 납기가 연기가 됐어요. 미국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 지금 바빠. 그다음에 독일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배치 못한다. 예. 그럼 뭐냐면 여기 구멍 뚫려, 저기 구멍 뚫려, 다 뻥 뚫려. 구멍 숭숭이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그 전력의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이 태세를 유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기 또 한 가지 한국의 조선 제조업 병참 능력의 확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이제 그 저 주한미군의 어떤 그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견제 네. 이러면서 지역 협력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네. 어떤 항해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 문제 이런 것들 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 지금 첩첩산중이야 이게. 예, 그러네요. 예. 뭐 경향신문에서는 DMZ 관할권 문제도 얘기할 거다. 그거까지는 사소합니까? 예, 예.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러면 핵심 뭐, 포인트, 핵심은 뭐다? 전작권, 핵잠, 뭐 아까 말씀하신 마스카 프로젝트, 이란. 이란. 이란이 제일 시급하고. 이란이 제일 시급하고. 이란이 제일 시급하고. 근데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파병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자꾸 뭐 남호가 피격당했다 어쩌다 하니까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 우리도 저기 참여해야 되나 검토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하는 방법이 두 가지요. 그냥 미국 따라가는 거. 네. 두 번째는 기다렸다 미국이 배제된 저 국제 어떤 그 예, 회의가 연대에 있죠. 들어가는 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5월 15일 날
우리 왕건함이 출동합니다. 이동하고 지금 예, 왕건함이 이동하고 있어요. 5월 15일 날.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미 아덴만 일대에서 우리 그 청해부대 중요 구성 전력인 왕건함이 네. 자체 작전이 가능해지는데 이번에 투입되는 왕건함이 드론 방어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역 지금 위험 수역의 바깥쪽에서 예. 일단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홍해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독푸영 이쪽에서 새롭게 만드는 연합체 회의체로 가거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역대 정부가 미국이 중동 문제에서 어떤 파병이라든가 걸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미국 요청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파병을 하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의 배경, 원인, 이유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전쟁이 언제 맞물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당연히 높고 네. 심지어 미국 시민들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전투 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의 파병은 전 당연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토론 문제 해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호르무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박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남호 그 비핵 사건 같은 것도 발생했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지금 국제 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하기 위한 수준으로 네. 우리의 계획은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역에 지금 현재 해역이 제기가 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잘 돼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제기되는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영국의 좀 군함들도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제기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과 추세를 발맞춰 가지고 함께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조건 따라가는 파병 이런 네.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결정한 바가 없다. 네.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7분 지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의제는 꼭 해야 돼요. 하여간 외교가 피크인 선거 복판에 또 외교도 지금 막 일이 너무 많은데 아마도 내주 초에는 저희가 월요일쯤에 이제 이 이슈를 다뤄도 될 거는 한데 간단하게 좀 다뤄보죠.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다카이치 고향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고향에서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셔틀 외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일 간에도 지금 할 얘기가 많죠. 이 이란 전쟁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 예, 아무래도 저는 공급망이 최우선시될 거다. 공급망. 예, 네. 지금은 이란 분쟁에서 같은 어려움을 한일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해 LNG나 원유 같은 것들 공동 구매라든가 스와핑, 더 나가서 이제 CPTPP라는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참여 문제까지 가면은 어떤 경제적 공조 체제. 네. 이게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 그 국회 강연이 크게 화제가 됐어요. 네. 최태원 회장이 돌연 한일이 같이 이런 위기에 공조하고 통합된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의 일정 정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반면에 네.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뭐 무기 판매 문제 이런 것들은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오히려.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이 더 화급한 게 나오다 보니 어쩌면은 이런 면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어떤 그 공급망 에너지 이런 어떤 그 공조 체제 내지는 CPTPP 같은 경제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시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 민주정부의 기본 방침은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네. 그리고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는 또 한일 간에 네. 가까운 이웃으로 진행한다. 이걸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는 거였는데 이 투트랙이 안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한일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 네. 반드시 이것을 뒤집는 무슨 뭐 어디 뭐 참배를 한달까 뭐 이렇게 자꾸 망언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력으로 가지를 못하고 교류라든지 경제 교류라든가 또는 뭐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변국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이 무슨 뭐 어디 뭐 참배를 해가지고 뭐 공무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의 국격이 상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별로 시비를 안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다카이치가 또 뭐 공무를 보내나 어쩌나 하는 게 더 이상 이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카이치가 어쨌든 일본이 그 호르무즈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또 하여튼 막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제목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한일 간의 보조를 또 공동으로 맞출 수 있는 요인도 생겼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안동회담을 통해서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에는 타코, 일본에는 다코. 다코? 그러니까 다카이치.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한테 가서 호르무즈 못 가. 이랬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용감할 때는 야 뭐 저 한 건 하려고 저러나 이랬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용감하면 너 호르무즈가 이러니까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못 가. 꼬리를 딱 내렸어. 네. 그래서 일본에는 네. 다카이치 치킨아웃 다코. 다코. 트럼프는 타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코가 돼가지고 네. 뭐 겉은 대만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렇게 떠들지만 네. 불안한 위치에 있는 다카이치는 한국하고 협력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중국에 얻어 터지고 네. 미국에 가서 네. 좀 곰살맞게 하다 보니 네. 야 이거 어디서 살아야 돼? 이 강대국들 왔다 갔다 시계 불알 많기로 미국 중국 왔다 갔다 이게 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네. 아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한국이 아쉬운 거야 지금.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치적으로 위기 있을 때도 또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어쨌든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격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또 단팥빵 생각이 나는데 단팥빵 5개 때문에 우리 80대 어머님이 또 절도죄로 재판받게 생겨서 하여튼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가지는 강소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살게 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좀 여러 가지 살펴볼 이슈들도 물론이죠.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분 지나고 있는데 그래는 꼭 이거는 여쭤봐야 돼. 죄송해요. 북한이 헌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지난 6일 북한이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김창수 전문가는 이번 헌법 개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간 없으니까 짧게. 그동안에 북한이 떠들었던 것에 비해서 비교적 순하게 개정을 했다. 그거하고요. 순한 맛입니까? 순한 맛? 순한 맛.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뭐 투기 국가를 간에 많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투기 국가로 우리가 그냥 가자고 말한다 그래서 자동빵으로 투기 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투기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이런 국제 질서는 이제 탈냉전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 질서로 변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 차원에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투기 국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그 논조다. 단지 이제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핵무력 정책법하고 조응하는 이 말 그대로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규정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신경 쓰이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영토 조항을 대한민국과 그 접해 있는 네. 그것을 국경선으로 인정했다는 거, 이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네. 지금까지의 그 북한의
태도를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어떤 모든 정체성을 다 부정하는 네. 네,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가 새로운 전략 환경에 놓여 있는 이제 두 국가론에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기에 진입했다. 그런 만큼 또 우리도 적응을 해 나가야죠. 네. 마냥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잠깐 말씀하신 김에 북한이 지금 이제 남북 국경선을 대한민국하고 접하고 있는 것을 북한의 국경선이라 했고 앞으로 이제 국경선 확정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남북이 지금 현재 접경을 하고 있는 것은 서해 NLL이 있고 NLL은 남북 사이에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양쪽이 어떻든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때 합의했던 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해에서 한강 사이에 있는 한강 하구수역입니다. 이는 중립지대입니다. 네. 남은 문제는 육지에 있는 군사분계선입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군사분계선은 남에서 북까지 뭐 육지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1290개의 팻말이 지금 네.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팻말이 7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면서 팻말이 대부분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선이 없어요. 네. 근데 북한은 지금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철책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선의 기준이 북한이 판단하는 선, 유엔사가 판단하는 선, 우리 국방부가 판단하는 선이 달라요. 네. 그럼 육상에서 북한이 국경화 작업을 할 때 그 선을 둘러싸고 잘못하면은 선에 대한 일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총격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지금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한국 육군은 DMZ를 잘 관리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NLL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미군은 덩치만 컸지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관리를 못해. 관리를 못하고 저거 한국 해군이 가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한국 일주일이면 해군이 가면 해요. 일주일이면 싹 다 정리. 싹 다 좀 통제해요. 싹 통제한다. 네. 예. 아휴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네. 능력이 출중한 한국군. 네. 자 지금 동학 농민혁명 1894년 동학 농민혁명 기념식이 이제 지금 그 시작이 됐는데요. 대통령 기념사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 장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그리고 아까 댓글창에 그 모두의 창업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 달아주신 분 계신데요. 그냥 네이버에 모두의 창업 치시면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른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다 모두 모아서 내일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